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기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확인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그 다른 요인은 바로 기체의 온도입니다. 기체의 온도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온도를 바꿔준다라는 게 열 에너지를 주거나 뺏는 상황이잖아요. 기체의 온도가 변할 때 혹은 열을 가할 때, 냉각할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지금 풍선이 묶여있는 사진이 보이죠? 이 풍선이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풍선에게 바람을 더 불어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풍선을 불지 않고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보통 이제 우리가 풍선을 크게 하려면 풍선에 바람을 더 불어넣어서 풍선의 부피를 크게 하는데, 풍선에게 바람을 불지 않고 풍선을 크게 만든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네, 이번 수업은 가능하다, 가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을 어떻게 해주면 풍선의 크기가 커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나요? 지금 가열하고 있는 비커가 가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풍선을 담아 놓은 거 보니까 풍선을 가열하는 거구나, 열을 가해주는 거구나. 풍선에게 열을 가해줬더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풍선의 크기보다 비커에 얹어져 있는 풍선의 크기가 훨씬 커졌죠. 입구가 막혀져 있는 풍선도 열을 가해주면 풍선의 부피가 커질 수 있구나. 바로 가능합니다. 풍선을 불지 않고도 열을 이용해서 풍선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생활에서 찾아보는 샤를 법칙.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특정 잠금 방식의 용기, 이렇게 생긴 거, 그 대명사 있죠? 요거를 한 몇 개 꺼내 볼게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 가지 회사께 있네. 이거 유리라서 좀 그런가? 유리로 된 거 하나. 그다음에 냉장고는 오래 열어놓으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이렇게 된 거 하나.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거 말고, 이거 빨리 할까? 차가울 때? 자,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낸 밀폐용기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쉽게 열리는지 쉽게 열리지 않는지. 너무 쉽게 열리는데? 잠깐만. 뭔가 딸려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죠? 오잉? 안 되는데. 자, 마지막 락앤락 믿는다. 그냥 안 열리는데? 자, 여러분, 역시 락앤락이네요. 지금 얘가 안에 밥이 가득 들었는데, 네, 봤죠? 지금 이걸 들어서 한번 내려쳐야 뚜껑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 이번에 얘가 상온에 있던 걸 한번 꺼내볼게요. 똑같이 비교해보기 위해서. 상온에서 잠겨있는 똑같은 상품의 통을, 물이 담겨있네? 잠깐만. 찾아놓고 할 거, 이거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보랴 아니잖아. 같은 회사인가? 같은 회사다. 똑같이 생긴 모델은 아니지만 한번 열어볼게요. 이미 열리는데? 좀 쉽게 열리는데? 이거 말고 그러면 조금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해볼까? 자, 얘를 원래는 뚜껑을 이렇게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열면 이렇게 쉽게 원래는 이렇게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아까 냉장고에서 꺼낸 거는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상온에 있을 때 이 밀폐용기 안에 있는
공기 온도가 이거 이렇게 보면 되나?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그 온도랑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꺼낸 이 용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냉장실의 온도만큼 공기 온도가 떨어졌겠죠. 근데 이것도 원래는 그 상온에서 이 밥 공기를 밀폐 용기에 담은 다음에 얘를 냉장고에 넣어서 지금 냉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밀폐 용기 속에 갇힌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수축했어요. 수축하면서 얘가 이렇게 안에 기압이 여기 위에 있는 기압과 통 안에 있는 기압, 우리 아직 기압이라는 그 개념 정확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공기의 온도와 냉장고에 들어간 후에 공기 온도가 달라지면서 이 내부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더 수축하는 바람에 이 뚜껑이 더 안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샤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금 3가지 종류의 그 밀폐용기 회사를 비교해봤는데 제대로 밀폐가 돼서 닫혀 있었던 거는 그러면 역시 이 밀폐용기의 대명사 이건가요? 이게 보기에는 외국 기업 것 같아 보이지만 한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뜻밖의 세종의 밀폐용기 리뷰 영상처럼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밀폐용기가 상온에 꺼냈을 때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나 온도에 따른 공기의 부피 변화 때문에 생겨난 샤를 법칙이 적용된 예시입니다. 네, 실제 상황 잘 보셨죠? 이번에는 교과서에서 소개된 실험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8쪽에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삼각 플라스틱과 거기에 씌워진 고무풍선의 부피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험 결과 잘 보셨나요? 그러면 결과를 한번 교과서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밑에 보면 이제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비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고무 풍선을 불지 않은 채로 그냥 고무 풍선 자체를 입구에 씌우는 거예요. 씌운 다음에 그 삼각 플라스크를 80도에, 그 따뜻해서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넣고 고무 풍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고무 풍선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이게 풍선에다가 바람을 더 공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풍선의 부피 변화가 있었죠.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변했죠? 커졌죠. 맞아요. 좀 이따 같이 써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과정에서 그 풍선이 부풀어져 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가지고 이번에는 얼음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넣어본대요. 그러면 고무 풍선의 크기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질까요? 아니면 변화가 없을까요? 작아질까요? 풍선에게 열을 가해줬을 때 커졌다. 그럼 반대로 열 뺐으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고무 풍선의 부피가 또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 써주세요. 고무 풍선이 가열했을 때는 부풀어 오르고 냉각해줬을 때는 고무 풍선이 작아진다, 쭈그러든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다 썼으면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여기 지금 교과서에서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값만 측정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온도가 20도, 40도, 60도, 80도로 점점 높아질 때,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10ml에서 0.7ml가 오르고, 또 10.7에서 11.4로 갔으니까 또한 0.7, 그 다음에 11.4에서 12.0까지 갔으면 0.6. 물론 뭐 잃는데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오차 값을 고려한다면 거의 20도 오를 때마다 약 0.6에서 0.7도 정도, 0.6에서 0.7ml 정도 부피가 증가한다는 걸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밑에 한번 그려보면 가로축이 온도값이 되고요. 2, 4, 6, 8, 80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는 부피값이 10, 11, 12, 13에서 이제 1씩 밀리리터가 증가되는 축이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이 원점이 중요해요. 지금 원점이 이 굵은 칸이 원래 20씩인데 온도로 따지면 여기가 X축 자리가 여기 0이 맞는데 Y축자로 따지면 이 5개가 1ml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가 9여야 돼요. 9. 근데 지금 바로 0이 온다는 거는 중간값을 생략했다는 얘기죠. 저 생략하는 이 물결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생략했다는 표시인데, 그럼 좌표값의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오른쪽이 위에 분석 요거 완성해 주세요. 처음에 20, 10, 20, 10, 40, 10.7, 60, 11.4, 그 다음에 80, 12. 뭐 이게 0.7은 사실 좀 찍기 어렵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한 칸이 짝수 2, 4, 6, 8, 10 이렇게 되겠죠. 0.2ml인 것을 감안해서 10.7이면 10.6과 10.8 사이겠지. 그 정도로 이렇게 점을 4개를 찍어주시고 쭉 이어주면 아주 매끄러운 직선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다 그렸나요? 그 정도는 빨리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고 먼저 실험에서 온도에 따른 고무풍선의 변화를 설명을 해보자. 지금 온도가 점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거 답 쓰면 되겠지. 정답을 일단 선생님 띄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압력이 일정할 때란 조건이 사실 중요해요. 여기 만약에 압력이 원래는 기체의 부피를 조절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부피만을 본다고 한다면 실험에서 반드시 압력을 일정하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실험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통 이 관계는 물어보면 뭐 비례관계냐 반비례관계냐 이 그래프의 모양새를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온도값과 부피값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서 봤을 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값이 증가할 때 나머지 y값도 따라 증가하는 거. 보통 원인이 오른쪽이고 결과가 이 세로축이죠. 가로축이 원인, 세로축이 결과인 걸 따지면 원인 값이 커질수록 결과 값이 함께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관계가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비례관계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까닭을 기체의 입자 운동으로 설명을 해보자. 이 열이라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서 기체 입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니까 걔네가 이제 풍선 벽면을 친다고 생각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그러면 풍선 벽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교과서의 답을 써주세요.
자, 지금 보면 액체 질소라는 액체가 있는데요. 얘가 냉각을 굉장히 잘 시켜줘요. 그래서 가끔 실험실에서 이제 학생들 그 과학 부스 같은 거, 약간 축제 때 그 과학 부스 같은 데서 많이 보여주는 혹은 활동해주는 건데요. 이걸로 뭐 구슬 아이스크림 만들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액체 질소라는 거는 온도가 어떤 액체일까? 굉장히 차가운 거죠. 왜냐하면 이 질소라는 거는 원래 지금 우리 교실,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어떤 상태로? 고체, 액체, 기체? 기체 상태로. 이 기체 상태인 질소가 액체가 됐다는 얘기는 기체인 질소를 냉각시켜줘야 될까 아니면 가열시켜줘야 될까? 아직 이 내용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한번 예측해보세요. 액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보통 그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액체에다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기체가 액체로 되려면 기체한테서 열을 뺏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질소 같은 경우에 액체 질소는 굉장히 낮은 온도의 액체입니다. 거의 영하 190도 정도 가까운 액체인데 이게 조금 쓰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실험을 빨리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액체 질소가 담겨있는 유리병에 조그맣게 불어넣은 고무풍선 담그니까 지금 순식간에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드는데 이거 공기가 빠져나갔나? 아니요,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꼬다리를 묶어놨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됐을까? 다시 꺼내봤더니 막 연기가 무럭무럭 나죠. 꺼내봤더니 원래대로 엄청 원상복구가 되진 않긴 하지만 왜냐면 이 고무가 얼었다가 다시 녹은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탄력이 없어졌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다시 꺼내니까 이 고무풍선의 크기가 다시 커졌긴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고무풍선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이 온도, 열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 질소에 닿았을 때 부피가 작아졌다가 액체 질소에 꺼내면서 다시 고무풍선 속의 기체 부피가 커지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한 조건 속에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지고 기체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가 작아진다. 근데 이 값이 거의 일정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와 부피 값의 관계를 밝혀낸 사람이 샤를이라서 그 두 사이의 값을 법칙을 찾아낸 것을 샤를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 질소에 넣는 거 실제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신기하죠? 진짜 넣었다가 빼보니까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샤를이에요. 이분이 샤를이신데 기체의 온도를 높여주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지. 일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공식으로도 풀어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공식인데요, 법칙인데요. 가와 나 두 개의 그림이 보여요. 근데 가에는 얼음이 채워져 있고 나는 얼음이 채워져 있지는 않으니까 뭐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의 삼각 플라스크보다는 나에 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온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가랑 나중에 각각 이 그래프 상에서 A와 B 지점이 이제 어떤 것과 각각 매치가 될 것이냐 한번 골라볼게요. 먼저 가번 삼각 플라스크 얼음 속에 있으니까 A일까 B일까 매치 시켜보자면 지금 B가 온도가 더 80도인 상태고 지금 A가 거의 0도에 가까운 상태니까 가가 아마 여기 이 위치에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게 80도라고 가정한다면 거의 뜨거운 물이겠네요. 그죠? 뜨거운 물에 있는 고무풍선이 커져 있다. 요 상황. 그래서 각각은 매치만 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교과서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정한 압력에서 또 역시 조건이 나오죠. 일정한 압력, 꼭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 일정한 압력에서 고무풍선을 씌운 삼각 플라스크, 얘가 이제 기준 플라스크예요. 삼각 플라스크를 냉각하거나 가열할 때 비커 안에 그 기체 입자의 운동 상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아까 열을 가해주면
기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풍선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입자 크기 하나이죠. 이거 파란색과 동그라미 요거는 크기가 변하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의 개수 변화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기체 입자 수가 일정하고 크기도 변화가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개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만 그려주면 되겠네. 10개를 그릴 때 얘네가 따닥따닥 붙어있게끔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얘네가 막 움직여서 서로 거리가 멀어진 거니까 좀 이렇게 띄엄띄엄 그려야겠죠.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뭐 이 정도. 선생님 그림 크기가 좀 일정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릴 때 일정한 크기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냉각했을 때 역시나 10개를 그리는데 조금 더 조밀조밀하게 써야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여기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 정도를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얘네가 더 멀리 갔다는 것은 더 운동하는 거리가 길겠죠. 이렇게 길게 튕겨서 이 나오는 모습을 길게 화살표를 그려줘야 얘네가 그만큼 더 많이 빨리 움직이면서 거리가 멀어졌겠고, 반대로 냉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움직임. 소극적인 움직임? 이거는 화살표 머리를 그리기도 어렵네. 너무 작아서. 뿅 이렇게. 여기 화살표 다 그려주세요. 선생님 이게 지금 두께를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뭐니 안 그리게 낫겠다 그죠? 화살표 머리 안 그리게 낫겠네. 이게 너무 세밀하게 그리기가 지금 어려운 이 어플이라 그림이 엉망이네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완성. 그러면 가와 나에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까닭을 기체 입자가 운동하는 빠르기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이 부피가 왜 커졌냐? 왜 작아졌냐? 운동하는 속도가 어때서? 일로 가면 빨라지고 일로 가면 느려지니까, 가열하면 기체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피가 커지고, 냉각하면 기체 입자 운동 에너지가 느려지면서 수축한다 라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각할 때였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입자 운동 속도가 느려서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 왜냐면 풍선을 빨리 쳐줘야 풍선이 커지는데 천천히 움직이니까 풍선 벽면을 잘 못 치겠죠. 천천히. 그 다음에 나번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운동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두 개의 답을 차례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 조금 드릴게요. 20초. 땡! 자,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답이 다 나와버렸네? 이런. 1번.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죠. 부피가 빈칸이었는데 정답 부피고요. 두 번째, 공기가 채워진 고무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었다 꺼냈을 때 부피 변화와 기체 입자 운동을 설명해보자. 액체 질소에 넣으면 기체 온도가 떨어지면서 기체의 입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고, 다시 꺼내면 아까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체 입자 운동이 빨라지면서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사고를 같이 키워볼게요. 기체 입자 운동하는 빠르기와 온도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와 관련지어 겨울철보다 여름철 빨래가 더 잘 마르는 까닭. 이건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사실 공기 중에 있는 그 이미 수분량에 따라서도 빨래에 마르는 속도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든 여름이든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량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단순 온도만 비교해 본다면 여름철에 기온이 겨울철보다 높기 때문에 기체 입자 운동의 속도가 빨라서 다 증발나오죠. 여기서 부피 증가가 아니고 증발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게 맞죠.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답 못 쓴 거 지금 채워 넣으세요. 시간 또 조금 드릴게요. 교과서 152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선 또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는데, 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체의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의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의 변화에 앞서서 간단한 실험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오줌 싸개 인형, 어떻게 오줌을 싸는지 한번 그 장면과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네, 오줌 싸개 인형 원리 잘 보셨죠? 오줌 싸개 인형은 일단 어떤 원리냐면 안에가 텅 비어있는 인형이에요. 지금 이 고무로 된 그 오줌 싸개 인형 안이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텅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오줌 싸개 인형을 먼저 뜨거운 물과 찬물에 넣었다가 꺼낸 다음에 다시 이 바깥에 있는 오줌 싸개 인형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줬을 때 이제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오줌 싸개 인형이 아까 안에가 비어있다고 얘기했죠. 공기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뜨거운 물을 넣으면 이제 안에 있던 공기가 팽창해 있는 상태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차가운 물에 집어넣게 되면 안에 있던 공기 수축하면서 물이 빨려 들어가겠죠. 지금 보니까 공기가 뽀글뽀글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에 있던 공기가 팽창하면서 이 오줌 구멍으로 쭉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는 그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수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 오줌 싸개 인형이 지금 현재 물을 흡수하고 있거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다시 찬물에 넣은 오줌 싸개 인형을 꺼내서 다시 이렇게 위에다가 놓고 이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물이 뿜어져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각각 과정 1, 2, 3일 때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인형 속의 기체의 부피가 변화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 과정 1에서는 안에 있던 공기가 이 뜨거운 비커 속의 물에 의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기체가 빠져나오고 공기방울 빠져나오는 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과정 2는 다시 찬물에 넣으면 기체 속에 인형 속에 있는 기체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대신에 이제 물이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과정 3은
이 물이 들어있는 오줌 싸개 인형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제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다시 팽창을 하면서 안에 담긴 물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공기의 힘을, 공기가 커지는 그 부피가 커지는 걸 이기지 못하고 대신에 담겨있던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답은 이따 같이 쓸게요. 두 번째 질문. 생활 속에서 온도에 따라 기체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예시로 찾아보자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뒤에 나오긴 나와요. 한 가지 먼저 예시로 들어본다면 그 페트병 있죠? 페트병, 물이 든 페트병 물 몇 모금 마시고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나중에 다시 꺼내봤을 때 페트병이 조금 쪼그라들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상온에서 물을 마신 다음에 밀폐시키고 냉장고 안에 넣게 되면 냉장고 안은 이 바깥쪽보다 공기 온도가 낮기 때문에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가 수축하겠죠. 공기가 수축하면서 이제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페트병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이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이 페트병이 찌그러지면서 약간 움푹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물을 먹고 밖에 놨는데 이제 빡 하면서 페트병이 지 혼자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이제 물의 온도가 변하면서 그 페트병 안에 공간에 담겼던 공기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페트병이 찌그러지거나 펼쳐지는 그 상황 때문에 페트병이 지 혼자 빡 하고 소리 나면서 이제 그 펼쳐지거나 찌그러진 상황인데, 아마도 물을 마신 상태에서 그 꺼내놓은 페트병이 빡 하면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제 안에 공기가 차가워져 있다가 이제 다시 상온에 나온 페트병 속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면서 페트병이 원상 복귀되면서 이제 찌그러진 페트병이 펴지는 소리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3분이면 쓰겠죠? 여기는 문장이 꽤 기니까 핵심 단어만 좀 추려서 쓰셔도 됩니다. 뭐 1. 굳이 뜨거운 물에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게 뜨거운 물 다 써있고 찬물, 그다음에 그냥 물 붓는 과정이 써있기 때문에 그냥 과정 1 밑줄 쳐볼까요? 과정 1에는 뭐를 하면 되냐면 기체의 부피, 인형 속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 인형 밖으로 기체 빠졌는데 이 부분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인형 속 기체가 늘어나 여기 지금 선생님 짝대기 안에 갇힌 부분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과정 1, 인형 속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서 인형 밖으로 기체가 빠져나오고 인형 속 기체 부피가 줄어들어서 물이 인형 속으로 들어가고 인형 속의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서 인형 속의 물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나중에 뒤에 나오긴 하지만 한 가지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찌그러진 탁구공 나중에 뒤에 화면에 설명을 다시 하긴 하지만 일단 위에 있는 상황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 써주세요. 교과서 152쪽에 해보기 정리해주세요. 네, 정답 다 썼죠? 그러면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지금 보는 장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직접 활용하는 샤를 법칙이 예시인데요. 풍등이라고 저렇게 이제 한지 같은 종이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 입구부분에 향초 같은 거를 담아서 이제 불을 붙이면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면서 떠오르는 원리인데, 열기구 원리랑 같아요. 방금 봤던 그 풍등은 대만에서 좀 이제 관광 상품으로 많이 밀고 있는 활동이고요. 이 열기구 하면 또 떠오르는 나라가 터키네요. 터키가 열기구로 관광하는 상품이 또 잘 돼 있다고 해서 유명한데, 이게 또 사고도 사실 많이 나는 거라 사실 여러분들한테 크게 추천드리는 활동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직접 한번 떠올라 보는 실험인데요. 열기구가 이제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열기구가 아니라 직접 제작한 열기구인데, 이제 열기구의 역할은 100kg을 우리 미리 봤던 부력을 이용해서 띄우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바깥 온도가 25도고, 그다음에 안에 열기구에 가열되는 버너에 의해서 가열되는 온도가 약 50도고, 그다음에 너비가 12m, 방금 용량 나왔죠. 안에 공기 들어가는 면적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비닐봉지를 한 땀 한 땀 다 이어붙여서 큰 열기구를 만드는 건데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수고를 해줬네요. 과연 이걸로 뜰 수 있을까요?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속 샤넬 법칙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와 실험 영상을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식탁 위에 놓아둔 뜨거운 국그릇. 집에 있는 도자기로 된 국그릇이 조금 무겁고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약간 플라스틱 같이 만들어진 그 국그릇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국그릇 놓으면 지 혼자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테이블 위를. 그건 왜 그러냐면, 국그릇 밑에 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테이블 위에 놓아졌을 때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그 뜨거운 국에 의해서 가열되면 팽창하면서 국그릇이 살짝 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 뜨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마찰력에 의해서 국그릇이 딱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뜨게 되니까 마찰력이 적게 작용하겠죠. 완전 공중부양하는 건 아니겠지만 살짝 그 떠오르는 힘 때문에 결국에는 마찰력을 적게 받아서 국그릇이 혼자 움직일 수 있고, 이제 그 테이블이 마른 테이블보다 이제 물이 행주라만 닦아서 물기가 묻어있는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 물이 또 마찰력을 더 줄여주기 때문에 더 국그릇이 잘 떠다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국그릇이 혼자 떠다니다가 이제 내 쪽으로 쏟아져서 이제 화상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가벼운 국그릇이 나오는 곳이다 그러면 밑에 휴지 한 장 깔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는 식탁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을 넣게 되면 다시 펴지긴 하는데, 전처럼 탁구를 제대로 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원상복귀는 안 되고요. 그냥 찌그러진 탁구공이 펴진다,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탁구를 다시 멀쩡하게 잘 칠 수는 없어요. 모양이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움푹 들어간 부분이 펴진다, 딱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름철에 타이어가 훨씬 더 팽팽해져요. 왜냐면 더 기온이 높고 뭐 아스팔트 땅에서 올라온 열도 크기 때문에 똑같이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그 타이어 안에 공기양이 들어있더라도 여름철에는 기체가 더 팽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더 빵빵해서 조그만한 그 날카로운 돌조각 이런 걸 지나가게 되어도 이게 타이어 펑크나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타이어 속에 넣는 공기의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수축하기 때문에 또 팽팽하게 해주려면 공기를 더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열기구.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열기구 풍선도 결국에 열을 이용해서 그 열기구 풍선 안에 들어가는 공기에 열을 가해주면 이렇게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른 열기구로 인해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샤를의 법칙이 적용이 받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살펴봤고요. 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여름철 과자 봉지를 햇빛 아래 놓아두면 무엇이 높아져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 보니까 이제 부피가 커졌다는 거 설명했죠. 그럼 부피가 커지기 위해서 무엇이 증가해야 될까? 샤를 법칙이 힌트네요. 정답은 온도가 되겠네요. 온도. 답은 이따 써볼게요. 2번. 겨울철 운동장에 축구공을 오래 놔두었더니 공이 찌그러졌다. 바람이 빠졌나 찢어졌나? 찌그러진 축구공을 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추워져서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찢어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온도가 낮아서 축구공 속에 안에 있는 기체 운동이 느려졌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었구나. 그럼 거꾸로 따뜻하거나 따뜻한 데 두거나 열을 가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따뜻한 실내에 두던가 아니면 뭐 뜨거운 물에 넣던가 아니면 혹시나 바람이 빠진 것 같으면 바람을 더 넣던가 아니면 아까 타이어랑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 자체가 수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채워주려면 공기를 더 넣어주는 방법도 있죠. 또 공에다가 공기를 더 넣어주던가 타이어와 마찬가지 원리네요. 그렇게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답을 써주세요. 위에 답이 빠졌네. 여름철 과자 봉지를 햇빛 아래 놓아두면 온도가 높아져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이거는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샤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과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빨라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혹은 반대로 만약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부피가 줄어든다. 그런 두 가지 상황을 봤는데요.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법칙도 중요하지만 예시가 중요하고 이제 원래 시험 문제 출제했다면 보일의 법칙과 예시를 섞어서 문제 내는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다시 배울 기회가 생길 텐데 그때까지 이런 핵심 개념들은 잘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와 실생활의 예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